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재활학과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그 K리그 의무 트레이너로서 알아야 할 도핑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도핑 방지 활동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도핑 검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금지 목록의 국제 표준과 금지 약물을 어떻게 검색하는 검색 서비스, 그리고 불가피하게 금지 약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 목적의 사용 면책 사유서 작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핑 방지 활동은 아시는 것처럼 도핑이란 운동선수가 경기력의 향상을 위해서 금지된 약물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인 스포츠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이자 스포츠의 대표적인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핑 방지 활동은 이런 스포츠 정신, 즉 페어플레이 및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칙의 준수, 경쟁자에 대한 존중,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조성할 목적으로 클린 스포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핑을 실제 검사하고 선수나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핑 방지 규정의 위반 사항은 여기 써 있는 내용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위반 사항이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금지 약물을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 금지 방법을 사용을 시도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그 도핑 검사를 위한 시료, 소변이나 혈액 시료 채취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현재 선수가 위치한 위치 정보, 즉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도 도핑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도핑 관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 가령 그 도핑 방지할 때 소변에 불순물을 섞는다든지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도핑 방지 위반이 되겠고요. 선수나 여러분들 트레이너 같은 선수 지원 요원이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핑 방지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이런 약물이나 방법을 부정하게 거래하거나 혹은 부정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조차도 다 도핑 위반이고요. 선수에게 이런 약물이나 방법을 투여를 하는 그 시도 자체도 모두 도핑 위반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도핑 방지 규정의 위반이나 위반을 시도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한다든지 하는 것도 모두 도핑 방지 위반이고요. 그 밖에 자격 경지 중에 있는 특정 그 선수와의 금지된 연류라든지 아니면 도핑 위반 신고 자체를 제지하거나 보복을 가하는 행위도 다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법에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도핑 방지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도핑 방지를 예방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실제 그 선수들의 혈액이나 소변을 검사를 통해서 도핑에 걸리는 약물 같은 것을 검출하고 이를 통해서 억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 이렇게 도핑 위반으로 선수 자격이 박탈되거나 징계를 받은 선수들, 대표적인 선수들의 몇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헨리 메이어라고 미국 그 메이저리그의 뉴욕 매츠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데론이라는 금지 약물이 3회 적발돼서 연구 자격 정지를 받은 경험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클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트리암시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그 다음에 에리스로포에틴이나 혈액 수혈, 아니면 이런 이게 액체형 남성 호르몬, 아니면 휴먼 성장 호르몬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도핑 위반을 통해서 연구 자격 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언 존스라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과 2개의 동메달을 받았던 여자 육상의 아주 대표적인 미국 선수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트라하이드로제스테론이라는 약물을 사용으로 해서 이렇게 메달 박탈되고 징역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 러시아의 미르코 필로포비치라는 선수도 휴먼 성장 호르몬을 사용해서 자격 정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국내 선수를 보면 잘 아시는 박태현 선수가 그 병원에 실수로 내비도 주사를 처방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주사 처방 받아서 18개월 자격 정지 받은 것을 다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프로야구 하나의 최진행 선수도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 있어서 그 30개월 출장 정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약 발언이 문제가 돼서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해명했던 곽유아 프로배구 흥국생명 선수도 역시 예, 경기 출장을 정지당했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프로축구 대표적인 선수가 강수일 선수죠. 이 강수일 선수도 콧수염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발모제를 발랐는데, 이 발모제의 연고가 그 남성 호르몬 성분이어서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됐던 경우. 그래서 이런 도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역할과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이 도핑 검사가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선수 본인이 사용하고 복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선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는 선수가 실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항상 관련돼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수가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 의료진한테 이 선수로서 금지 약물이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료 처치를 함에 있어서도 도핑 방지 정책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명백히 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수는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의료진에서 나온 처방을 잘 본인이 확인하시고 약물을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너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선수, 특히 국가대표급 혹은 그 이상의 선수는 검사 대상 등록 명부, 그래서 Registered Testing Pool이라고 해서 주요 도핑 감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탁월한 그 높은 레벨의 선수들은 항상 언제나 언제든지 그 도핑의 수식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재지 정보를 제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트레이너분들이 선수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수 지원 요원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선수 지원 요원인 여러분들은 선수가 도핑 검사에 잘 협조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선수가 바람직한 도핑 방지 태도를 형성하도록 잘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금지 약물이나 금지 방법에 대한 부정 거래나 시도, 아까 공모하고 도와주거나 주사해 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수에게 이런 금지 방법이나 금지 약물의 투여의 시도,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그 밖에 모든 형태의 연루가 돼서는 안 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핑 검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경기 규칙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금과 메달을 포함한 모든 대회 성적이 몰수되고 일정 기간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인터넷에 실명 공개가 되고요. 굉장히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2년이었는데 이 자격 정지도 요즘은 최초 1회 도핑 위반에도 4년씩 자격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핑 검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이 포괄됩니다. 즉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감독님, 코치, 지도자 등 선수 지원 요원도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 주피에 도핑 위반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래전이긴 하지만 2009년에 이렇게 경기 기간 안에 이 S1 약물을 복용했던 선수가 있어서 2년 자격정지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1회 위반이 2년 자격정지였습니다. 또 장애인 축구 선수에서도 이런 인간 육모성 고나도트로핀이라는 호르몬 제제를 복용해서 2년 자격정지가 된 경우가 있고요. 잘 아시는 조금 아까 말했던 강수일 선수가 국가대표 발탁이 된 직후에 발모제
그 연고를 발라서 문제가 돼서 미크로겐이라는 연고가 테스토스테론 유사, 남성 호르몬 유사 제제라 실제로 대회에 국가대표에서 발표에 딸리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가벼운 경중계로 시작되었지만 피파에서 2년 징계가 되면서 선수 생명이 그만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핑 방지 관련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인 와다가 있습니다. 월드 안티 도핑 에이전시를 줄여서 와다라고 하고요. 이 와다에서 코드라고 해서 그 도핑 방지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각 나라나 IOC나 뭐 올림픽 조직이나 그 가맹단체, 국가별, 나라별 경기 연맹들이 다 이렇게 포괄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되고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조직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코리아 안티도핑 에이전시, 카다라는 조직이 우리나라 그 선수들에 대한 도핑 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산하 관련된 유관기관으로서 그 이의 신청이나 항소 같은 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 카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선수들의 그 혈액이나 소변 검사 결과 자체를 관리하는 우리 키스트에 있는 도핑 컨트롤 센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도핑 방지 규약 월드 안티도핑 코드는 와다에서 만든 세계 도핑 방지 프로그램의 기초이자 도핑 방지 활동의 근거가 되는 조약 내용이고요. 이것이 그 내용이 이제 도핑 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전 세계 선수의 건강과 공정성, 평등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핑 방지 국제 표준이라고 해서 이런 그 와다 코드, 도핑 방지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 표준, 국제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약물 목록이나 치료 면책 사유나 아니면 혈액 검사나 그 소변 검사 결과를 관리한다든지 뭐 결과를 보고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국제적인 표준들이 있습니다. 도핑 검사의 그 종류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핑 검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료를 채취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경기 기간 중 검사와 경기 기간 내 이게 불시 검사가 되겠죠. 그리고 채취하는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소변 혹은 혈액 채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체별 금지 성분을 확인하는 것은 소변은 주로 일반적인 금지 성분 약물들이 다 되겠고요. 적혈구 생성인자나 성장 호르몬 방출인자 등을 검사하기도 하고요. 혈액은 이제 주로 그런 일반적인 금지 성분보다는 더 정밀한 거, 성장 호르몬 등 기타 특별한 보다 세밀한 금지 성분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핑 검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트레이너 분들이 선수와 함께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과 혈액이 대개 같은 동일한 과정을 밟습니다. 먼저 그 선수에게 그 도핑 검사가 그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통지가 오게 되면 그 샤프롱이라고 해서 도핑 검사를 동행하는 그 동반자가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도핑 검사관에게 통지를 받으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최대한 빨리 그 샤프롱이라는 그 동행 안내하고 도핑 검사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도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선수는 도핑 검사관의 감독하에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료를 제공을 하셔야 되죠. 소변이든 혈액이든. 근데 이때 선수는 시료를 채취한 용기를 고를 수 있고요. 동성애 검사관, 여자면 여자, 남성은 남성과 함께 90ml 이상의 소변을 화장실 갈 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변을 채취하고 혹은 혈액을 채취를 통해서 그 체열된 아니면 채취된 혈액이나 소변을 도핑 검사실에 와서 밀봉된 키트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직접 2개의 키트로 시료를 양분해서 밀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료 1개의 병에서 문제가 도핑에 이상이 있을 때 2차 검사 혹은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서 반드시 한 번에 그 채취된 시료가 2개로 양분돼서 밀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수는 최근에 복용하고 있는 현재 복용 중인 혹은 처방되지 않은 건강보조제 등 모든 약물에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입을 해야 되고 이 도핑 검사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나
그 도핑에 걸리는 물질의 약물의 경우에 승인받았던 그 치료 목적 약물 사용 면책 사유서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선수는 이 검사관의 요청에 따라서 그 내용과 그 방법이나 과정들을 전부 확인하고 최종 서명을 하게 되고, 그 선수는 도핑 검사서의 선수용지, 흔히 핑크 슬립이라고 해서 그 이면 사인된 종이, 뒤쪽의 종이를 검사관으로 받아서 본인이 보관하게 되는데, 대개 이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항상 동반되고, 선수 본인이 이 핑크 슬립을 보관하지 않고 대개는 여러분들 트레이너 분들이 이걸 갖고 있다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지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변 채취는 통지하고 신분증 상호 확인하고, 이거는 선수 신분증도 확인하고, 이 도핑 검시관 샤프롱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행하러 온 사람도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고 소변 시료를 제공하고 키트 선택해서 나누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되겠고요. 혈액 시료의 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가 되면 상호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지 서명돼서 키트 선택해서 혈액 채취하고 봉인하고 선수 서명하는 통상적인 동일한 과정을 밟게 이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 중에서 선수의 권리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선수의 권리는 이런 도핑 검사하려고 왔던 인력, 도핑 컨트롤 오피서나 이 BCO를 포함한 도핑 검사 인력들의 신분을 확인해서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혹시나 해외 국제적인 경기인 경우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통역을 선임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이 선수와 또 다른 한 명,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팀닥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래서 통역이나 이런 관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기간 중에 특별히 특정한 이유로 도핑 검사 자체를 약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이 도핑 받아야 될 선수가 다쳐서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메달 수여식 같은 세레머니가 있다든지, 아니면 연속해서 바로 다음 경기에 참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준 마무리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도핑 검사관한테 도핑 검사 시간을 잠깐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선수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로 있을 경우에는 이 검사 및 조세 국제 표준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료를 담을 수 있는 검사 용품이 파손되나 불량되는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용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걸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핑 검사서의 사본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 그 원본과 이 핑크 슬립이 같이 함께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예, 선수의 책임은 이 신분증을 꼭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되고, 최대한 빨리 도핑 검사실에 도착해서 검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료 채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도핑 컨트롤 오피서나 혹은 도핑 검사 동반인의 시야 안에서 그 도핑 검사실 내에서 그 안에만 있어야지 외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시료 채취 과정 중에 본인의 시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지 목록 국제 표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은 아까 말씀드린 8개 국제 표준 중에 하나이고, 도핑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정의한 국제적인 문서인데, 아시는 것처럼 의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전, 약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 9월 말경에 그 개정본이 나와서 10월 초 1일경에 9월 30일 뭐 이 정도의 정기 개정본이 발표가 되고, 그 발표된 것이 다음 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금지 약물이나 금지 방법은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금지 약물 목록 리스트는 확인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와다에서 정기 개정 시기 이외에 중간에 신속 개정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의 구성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지 약물, 금지 방법, 남용 약물,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나뉘어 있어서, 금지 약물도 상시 금지되는 약물, 아니면 경기 기간 중에만 금지하는 약물, 특정 종목에서만 금지되는 약물, 이렇게 다시 세분해서 분류하고요. 금지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나 어떤 방법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고, 남용되는 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시 금지 약물은 S0부터
S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이라고 승인되지 않은 디자이너스 드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비승인 약물, 뭐 여러 가지 성장인자, 호르몬 등등등 상시 금지되는, 경기력 향상이 있다고 이미 인정돼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약물이 상시 금지 약물에 해당되고, 그 중에 이뇨제하고 은폐제가 있는데, 사실 이뇨제나 은폐제 같은 게 경기력을 향상시키진 못하지만, 이 이뇨제는 이런 경기력 향상이 있다고, 경기력 향상을 유도할 약물을 빨리 배설시키는, 이뇨 배출시키는 그런 경향이, 그런 효과 때문에 상시 금지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여기 S6 흥분제, 뭐 마약, 카나비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 라고 하는 약물들이 있고요. 특정 스포츠에서 금지되는 약물들은 이렇게 베타 차단자라고 해서 심장 박동수를 낮추는, 호흡수를 낮추는, 맥박을 떨어뜨리는 이런 약물들은 그런 그 관련된 그 경기 종목에서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 기간 중 금지되는 약물이 특히 중요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약 같은 마약성 진통제들은 다 안 되겠죠. 그리고 카나비노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해시시나 마리아나 같은 이런 흥분제들이나 이런 것들 다 안 되고, 지금 특히나 이런 흥분제 이외의 흥분제 유사제라고 해서 2022년에 추가된 약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S9의 글루코콜티코이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에 흔히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전에는 이 약물이 2022년 전에는 사실은 일부 사용 가능한 국소 치료는 사용됐었는데, 2022년부터 이게 전부 다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사제는 경기 기간 중에 뭐 어떤 형태로든 근육내든 혈관내든 뭐 그 힘줄이나 인대나 뭐 경막이나 어떤 피하 주사든 모든 경로의 주사제는 다 금지가 되어 있고, 입으로 경구로 복용하는 것도 다 금지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 입 점막이 헐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오라메디라는 약제도 사실 이게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계열이어서, 이 오라메디 같은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검사 안 해보고 이게 입술에 바르시면 이제 도핑에 걸리게 되겠죠. 패치도 그렇고 심지어 좌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바뀐 새로운 신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전과 달리, 그전에 이게 허용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 특정 종목, 예를 들면 양궁, 뭐 자동차, 뭐 골프, 사격 이런 데는 아마 심장 박동수나 맥박 같은 게 빨라지면 더 흥분돼서 잘 못하니까 이 베타 차단제가 그런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경기 기간 중에 금지가 되게 있고요. 네, 금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사이클의 암스트롱이란 그 프랑스 선수가 혈액 도핑 같은 거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평소에 자기 본인의 혈액을 체열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경기 직전에 자기 혈액을 재주입하는 이런 행위죠. 그러면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그 헤모글로빈이 농도가 높아져서 산소 운반 능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경기를 잘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인 혈액 성분 조작이 돼서 혈액 도핑에 걸리는 겁니다. 혈액이나 적혈구 제제를 체내에 투입하는 거, 혹은 재주입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코로 이렇게 내잘로 산소 스프레이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학적, 물리적인 조작이라고 해서 선수 이렇게 시료 채취할 때 소변을 바꿔치긴다든지 불순물 섞는 이런 행동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시간 안에 100ml 이상의 정맥 주사나 정맥 투여하는 것조차도 다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의료기관에서 TE라고 해서 이제 치료적인 목적,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나 세포 조작이라고, 도핑이라고 해서 핵산이나 핵산 유사물을 이식하는 것도 다 걸리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용 약물이라고 해서 뭐 코케인, 예, 헤로인, 뭐 카나비노이드, 엑스타시 이런 것들 다 스포츠나 뭐 이런 데서 다 문제가 되는 약들이겠죠.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유통, 생산 중인 의약품에 한해서만 도핑 금지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를 가시면 당연히 나와 있는데,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가공식품이나 한약재, 생약 뭐 이런 것들은 검색 서비스에서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복용하셨다가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식품 복용으로 인한 도핑 검사 양성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도핑에 가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금지약물 검색 이렇게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맨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수의 직종, 뭐 선수인지 의료진인지 지도자인지를 다 체크하고 장애 여부가 있는지 종목을 다 고르시고, 그래서 약품명을 쓴다든지 성분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제약 회사를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검색 전에 이런 이용 조건을 다 동의하셔야만 이제 이용 조건을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흔히 쓰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경기 기간 중에도 허용되고 경기 기간에도 허용된다고 이렇게 초록색 표시로 뜨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 메틸페니데이트, 약간 흥분제 계열은 경기 기간 중에는 금지되지만 경기 기간에는 허용돼. 이런 성분들이 사실 뭐 감기약이나 뭐 여러 가지 약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상시 금지 약물, 예를 들면 이게 이뇨제입니다. 퓨로세마이드라는 이뇨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찾아보면 경기 기간 중 기간에 모두 금지 이렇게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글루코콜티코이드에 해당하는 약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 베클로메타손 디오프로피오네이트라는 약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 기간 중엔 금지, 경기 기간에 허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경고, 자약, 주사 다 안 되지만 뭐 경기 기간에 허용되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함부로 하실 게 아닌 게, 이 약물을 사용했는 게 이 약물이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기 기간 중에는 안 되고 경기 기간 외라고 해서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 기간 외라도 앞으로 경기가 한 뭐 일주일 안에 있다고 하면 경기 기간에 외에 사용했던 약물이 체내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주일 뒤에 경기 중에 도핑에 걸렸을 경우에 실제로 몸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흡수돼서 배설돼서 체내에서 완전히 소실되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고, 특히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들은 다 그 사람마다 그 내 몸에 있는 스테로이드 수용체의 그 민감도가 다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스테로이드가 체내에 오래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체내에서 빨리 워시아웃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기간에 허용된다고 해서 오늘 현재 경기 중이 아니니까 복용했지만 내일 경기하면 얼마든지 검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의료진의 그런 그 자문과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 필요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약물들은 금지 종목에, 뭐 배탄 차단제 같은 약물들은 특별한 종목에서만, 예를 들면 경기 기간 중에도 안 되고 양군 같은 거나 뭐 사격 이런 데서는 이런 베타 차단제가 경기 기간 중에도 안 되고 기간 외에도 안 되지만, 또 다른 종목에서는 또 상관이 없는 약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지 약물에 대한 검색 서비스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된 약만 나오다 보니까 생약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건강기능성 식품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예, 이거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핑에서 걸려서 문제가 됐던 얘기고요. 인터넷에서 선수들이 막 구해서 흔히 사용되는 운동 보충제, 이런 약, 운동 보충제, 약도 아니죠. 이런 보충제에서 사실은 성분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있어도 굉장히 글씨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이런 S6에 해당하는 흥분제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도핑에 걸리는 약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본인은 도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운동 보충제를 복용해서 도핑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약제들의 그런 보충제 이름이고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약제들을 선수들이 막 구입해서 복용하기 때문에 어느 게 어떤 성분이 있는지 실제로 제품 성분에 써있지 않고 이 보충제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한약재도 문제입니다. 여기 한약재 성분들, 이런 성분들은 다 뭐 문제가 되는 약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기 걸려서 먹는 한방 감기탕, 뭐 소총용태 갈근, 뭐 이런 약재들 다, 바나 사심탕, 이런 약들 다, 이런 마항이나 바나 같은 것들, 이런 약재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도핑에 걸리는 약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국에서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한의사한테 복용하시면 실제 이거 다 도핑 위반에 걸렸던 경우에 예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약, 감기약, 혈압약 이런 것들이죠. 뭐 진해환, 흑염소, 개소주 어떤 이런 이렇게 뭐 민간 업체들이 공인 자격 없이 일반인이 보양식을 만드는데 이 안에다 몰래 금지 약물을 막 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고혈압약에 굉장히 많은 고혈압약에서 이뇨제, 그러니까 수분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출 목적으로 이뇨제를 다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 천식약, 뭐 몸살약 이런 기본적인 약들 안에도 다 이런 흥분제나 마약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금지되는 약물은 무조건 못 먹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선수의 본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금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고 그걸 잘 스스로 자기 본인 보호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서류가 이제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사유서 테라피틱 유즈 익젬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에 경기가 개최되기 30일 전에 아니면 경기 참가하지 않을 경우 언제나 본인의 필요시에 응급에서는 이미 급하게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약을 미리 쓰고 나서 소급 신청, 나중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고 도핑방지 행정관리 시스템 아담스를 통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신청서 일부를 써야 되고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사의 성명서 이런 진단서, 약불명 사용량들이 다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서와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아담스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고 해외 여자 축구 선수 도핑 위반 예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최근이라고 2012년이군요. 2012년에 이제 이 여자 축구 대표 골키퍼입니다. 호프 솔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생리전 증상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이뇨제를 써서 도핑에 걸렸던 경우가 있고요.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사유서를 보시면 이렇게 신청서 양식이 전문체육과 프로스포츠에 좀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서 쓰시면 좋겠고요. K리그는 사실은 FIFA 룰을 바로 따르기 때문에 그냥 전문체육 쪽에 있습니다. 이쪽 프로스포츠에 해당되지 않고 K리그는 이쪽 전문체육. 그냥 왜냐하면 이 K리그나 대한체육회가 전부 FIFA 룰을 따르기 때문에 이 프로스포츠보다 훨씬 더 엄격한 양식을 따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선수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이걸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핑검사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돼도 당연히 제재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매년 이것도 아까 도핑 금지 약물 목록처럼 금지 약물에 관련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조건이 무조건 또 모두 치료 목적이라고 해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승인됩니다. 즉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안 쓰면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이 금지 약물과 금지 방법으로 인한 치료 효과 이외에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이 없어야 되고 또 다른 대체 치료가 없어야만 됩니다. 다른 대체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게 됐다고 해서 이번에도 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을 안 쓰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있고 대체 치료제도 없고 경기력 향상을 시키지도 않고 이전에 약물 사용의 원인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TUE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는 이제 3명 이상의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여기서 이제 TUE를 승인하거나 혹은 불승인합니다. 불승인되면 그 약물을 복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TUE 신청서도 이렇게 신청 전에 미리 금지 약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투여 경로 같은 걸 다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서 악성 안내는 선수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쓰셔야겠죠. 그리고 4번까지는 본인 선수나 트레이너가 같이 해주셔야 되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인적사항, 어느 대회 뭐 이런 것을 다 써야 되고 종목, 그 다음에 이전에 신청을 했는지 실제로 어떤 약물을 쓸 건지 이런 걸 써야 되고 사전인지 사후인지 이런 걸 다 명시하셔야 되고 본인이 쓴 게 맞다는 선수 사인이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 5번부터는 의료진이 어떤 병명을 통해서 어떤 약물을 썼다를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정확한 그 소재지가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출하는 건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면 그 대회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K리그 선수들은 당연히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뭐 그 올림픽이나 패럴림픽 같은 중요한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 선수의 소재지 정보인데요. 이게 선수나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실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에도 문제가 돼서 선수가 징계를 받았던 경우가 있고요. 경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뭐냐면 도핑에서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서 선수에게 사전 통보 없이 경기 기관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나 이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선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만 불시에 그러니까 도핑 검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지 정보를 아무 선수나 모든 선수한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검사 대상 명부가 되는 선수, 여기 보이면 Registered Testing Pool 혹은 Testing Pool, 검사 대상 후보 선수 이렇게 명부가 있습니다. 이 명부는 국제연맹이나 카다에서 선수 등록 기준에 따라서 등록 요건이 되면 선수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통지를 받은 선수, 대개는 뭐 국가대표급이다 하여튼 잘하는 선수 아니면 도핑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카다가 인정한 선수겠죠. 이런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재질까지 소재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은 여기 카다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서 아담스라는 데서 로그인과 아이디를 붙여봐서 본인이 아니면 여러분들 트레이너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선수는 소속 경기단체나 제3자에게 제출 정보를 위임할 수 있으니까 대개의 경우 그 프로팀들은 다 이거를 위임해서 가맹단체나 트레이너들이 하죠. 그래서 문제는 트레이너가 깜빡하고 소재 정보를 제출 안 하면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선수가 지니까 선수가 굉장히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소재 정보를 이 아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도핑방지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다 아슬레트 센트럴이라는 앱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 정보를 불이행하면 wherever failure라고 해서 이거를 제출 불이행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디 있다고 해서 도핑 검사관이 찾아갔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도핑 검사를 안 받으면 검사를 60분 안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못 받으면 이게 다 도핑 방지 위반이 되는 겁니다. 제출 불이행은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카다가 지정한 마감 기간 안에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매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정한 30분과 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 주소로 소재지 정보를 내긴 했는데 그 주소가 부정확하다든지 아니면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제출 불이행으로 걸리는 거고요. 검사 불이행은 말 그대로 검사기관이 찾아갔는데 선수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검사를 못한 경우입니다. 제재 기준은 이 제출 불이행과 검사 불이행을 모두 소재지 정보 불이행을 간주해서 1년에 3회 이상 하면 이제 제재가 돼서 2년의 자격 정지. 선수 가시 정도에 따라 1년으로 감경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2년의 자격 정지가 기본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개 모든 선수들을 거의 제 생각엔 가맹단체가 있으면 이게 다 위임해서 하는데 위임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타까운 책임은 궁극적으로 선수에게 있습니다. 도핑 위반도 궁극적으로 선수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재 정보 미제출 검사 출 표적 검사 대상이 될 수. 옛날에 중국의 그 올림픽 순양이었나요? 수영 선수가 이런 이 소재 정보 관련돼서 불이행해서 문제가 됐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턴 RTP 레지던트 테스팅 풀 그 선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도핑 검사 국제 표준에 의거하는 적용이 돼서 국제 수준의 아주 높은 잘한 아니 국가대표팀, 세계 선수권 수준의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고 그 외에는 자격 경기 기간에 있다든지 이미 검사 실패를 했다든지 소재지 정보 제출 안 냈다든지 도핑 위험성이 높은 이런 선수들은 아까 말했던 레지던트 테스팅 풀이 돼서 그 도핑 불시 도핑 경기 기간의 검사를 받는 소재 정보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소재 정보 제출할 때 뭐를 내냐면 정확한 우편 주소. 이게 RT랑 후보랑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자주 하게 되니까요. 이런 주소나 훈련 일정은 다 비슷한데 이건 특정한 60분이라고 해서 60분 안에 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 시간이니까 요때 와라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TP인 선수들은 1년에 4번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어디에 있을지를 금년 12월 25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제 후보 선수들은 12월 25일 한번 제출하면 내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고 여기는 3개월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60분 슬롯이라고 해서 이 국제 검사 표준에 의해서 소재 정보에 이 9시부터 11시 사이 언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60분을 딱 특정 1시간을 지정해서 그때 이제 검사관이 나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거죠. 이상으로 도핑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요점을 정리해 보면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를 관리할 때 핵심이 되는 주의점은 먼저 선수의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제출 등 관련 정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셔야 된다는 거고 선수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먼저 의료진한테 환자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도핑 관련된 금지 약물이나 방법이 있으므로 이런 치료법을 시작하기 전에 도핑 관련 검사 확인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 주셔야 함을 고지해 주시길 바라고 본인 트레이너로서 먼저 카다의 금지 약물 방법을 검색하고 도핑에 가능한 해당이 안 되는 치료를 사용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대체 약물이 없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미리 사용 전에 치료면책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도핑으로부터 잘 보호하시는 길은 아마 선수의 제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분들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중요한 자료들은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나 세계도핑방지기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FA나 K리그 모두 FIFA 와다루를 준수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스포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도핑 제재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